이게 서울 정동과 광화문의 지도입니다. 네, 서울은 워낙 다양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동과 광화문만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이 지도를 보시면 뭐 동아약품도 보이고 또 배제학당도 보이고 뭐 서울시의회 청사도 있고 또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 성당도 보이고 뭐 구세군 정동 1928이라는 건물도 보입니다. 또 중명전, 우리가 잘 아는 덕수궁도 보이고 뭐 이하박물관도 있습니다. 이게 정동과 광화문에 있는 주요한 장소들입니다. 이 장소들을 우리가 통일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바로 광화문에 있는 도로 원표입니다.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도로 원표 제도가 있습니다. 미국의 도로 원표는 워싱턴 백악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로 마일스톤이라는 곳이고, 프랑스의 도로 원표는 노트담 성당 앞에 설치된 제로 포인트라는 곳입니다. 북한은 이 도로 원표를 나랏길 시작점이라고 부르고 그 위치가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. 우리는 이 도로 원표가 바로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도로 원표에 보시면 지금 65개 각 지역의 도시들을 거리가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. 뭐 당연히 해외도 있겠죠. 지금 보시면 베이징도 나와 있고 또 앙카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관심을 뒀던 지역은 바로 온성입니다. 650km라고 되어 있죠.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함경북도 온성이 7번 국도의 종점입니다.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타고 가는 꿈을 꾸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데, 바로 광화문 도로 원표에도 온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650km.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?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서 가든 아니면 지금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650km 따라서 온성까지 가는 꿈을 우리가 꿔볼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광화문의 도로 원표입니다. 바로 이 장소입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 서면 청와대가 앞에 보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옵니다.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장소입니다. 그냥 뭐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거나 뭐 비석과 같은 돌이 도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여기가 바로 한국에서 처음 이제 도로가 시작되는 원표이고, 여기서부터 도로와 이 거리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. 저는 여기에 서면 늘 가슴이 뜁니다. 평양까지,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르는 그 시작점이 여기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죠. 광화문 이 도로 원표에 서서 사방으로 바라보면 바로 인천 서구 쪽으로는 정서진이라고 표현을 하고, 우리가 잘 아는 정동진이라는 도시가 있죠. 네, 강릉시에 있는데 그 정동진이 바로 오른쪽 동쪽의 정동쪽이고, 그 다음에 전남 장흥이 정남진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정북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정북진이 중강진입니다. 자강도 자성군에 있는 중강진인데요. 바로 이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중강진, 그리고 정남진, 정동진, 정서진 이렇게 되어 있죠.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직접 북중국경에서 촬영을 한 중강진의 모습입니다.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중강진인데, 그 중강진의 겨울을 제가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.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, 우리가 바로 가장 북쪽에 있는 저 중강진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통일이라고 생각이 들고,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바로 중강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보면 좋겠네요. 그리고 이곳에는 정동인데 정동교회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그 정동 제1교회라는 이름인데 제가 이렇게 건물의 모습들을 담을 수가 있었죠. 여기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. 그리고 한국이 이 개신교를 통해서 굉장히 근대화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. 여기 교회가 바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고, 당신 조선이죠,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베델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, 그게 바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고 정동교회가 된 겁니다.
그래서 1897년 10월에 이 고딕동의 붉은 벽돌 건축물이 완성이 됐고요. 이 정동교회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옆에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학당이나 이어학당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정동교회의 교인이 되었었고,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서재필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, 또 유관순, 윤치호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성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당시의 근대화와 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,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정동교회에 나왔고,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운동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또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. 의미 있는 게, 여러분들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이 1915년에서 18년까지 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는데, 이 목사님이지만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니면서 그 독립운동과 선교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.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입니다.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누구냐면 1945년 11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을 창설한 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진해에 있는 해군 기지에 가면 이 손원일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. 해군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니까요.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월급과 그 당시 아내분들의, 군인분들의 아내분들이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성금으로 1945년도에 전투함 한 척을 미국 하와이에 가서 구입해 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입니다. 바로 백두산함인데, 그 전투함이 6.25 전쟁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. 바로 대한해협을 사수를 한 거죠. 그 배가 지금은 당연히 이제 퇴역을 했지만, 그때 배의 일부 이 돛이 지금 진해 해군 기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동교회 자체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고, 그 교회에 시무했던 손정도 목사, 독립운동까지 했던 목사님의 그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대한민국의 해군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바로 이 교회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 장소로, 여러분들 혹시 가스활명수 잘 아십니까? 제가 이건 특정한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,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활명수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활명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, 이거는 그 동화약품에서 나왔던 가스 활명수라는 제품입니다. 이 동화약품 언제 세워졌냐면 바로 1897년에 세워집니다. 그리고 이 기업이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활명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대한민국 소비자의 99.8%가 활명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, 연간 1억 병이 생산되고, 액체 이 소화제 시장 점유율로는 70%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자 또 가장 역사가 긴 기업이기도 하죠.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점이었다는 겁니다. 1897년에 이 동화약품이 세워지고 나서 그 건물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의 장소가 됐고, 활명수를 판매한 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 동화약품의 이 건물이 지금도 정동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알아왔던 어떤 제품의 또는 기업의 역사 가운데 독립운동과 또 그런 이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다라는 게 이 동화약품의 하나의 의미일 것 같고요.